인도에서 혼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이며 특히나 여성에게는 성인식으로까지 여겨져 더욱 성스러운 일입니다. 인도에서 결혼은 일반적으로 신부가 신랑감을 물색하는 데서 시작하며 신부가 적당한 신랑을 찾으면 점술가를 찾아가 궁합과 별자리 운세 등을 보고 그 후 다른 조건 등이 합의에 이르면 길이를 정해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결혼식 행사는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길일이 정해진 날 예복을 입고 목에 화환을 두른 신랑이 친구, 친척들과 악대를 이끌고 신부의 집으로 오면서 시작됩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밤 늦게까지 성대한 잔치가 펼쳐지고 진정한 결혼식은 그 잔치가 끝날 때인 늦은 밤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장인, 장모, 처삼촌을 비롯해 힌두 사제가 신랑 신부를 둘러싸고 사제는 그들의 주변을 돌면서 산스크리트어로 주문을 외웁니다. 신랑 신부는 결속의 의미로 놓인 물건들을 주고받으며 결혼식은 마무리되고 다음 날이 되면 신부는 집을 떠나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힌두 문화권에서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연애 결혼은 대도시에나 일부 있을 뿐 대부분 중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는 공식적으로 철폐되었지만 신문에서 자신의 카스트에 맞는 결혼 상대자를 찾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결혼은 같은 카스트 내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문 광고에서 카스트 등의 문제를 개의치 않는다는 문구도 있으나 그것은 상대자가 동일한 직업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카스트 내에서 계급 이동이 불가한 것처럼 혼인 또한 원칙적으로 카스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힌두 문화권의 혼인은 인도 남부와 북부의 경계가 되는 빈디아 산맥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북부 히말라야 고산지대부터 남인도가 시작되는 빈디아 산맥까지는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 밖에서 배우자를 찾는 폴락 외혼을 원칙으로 같은 마을의 남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4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하며 모친으로는 5세대, 부친으로는 7세대 내에 친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상위 카스트에 속하는 브라만, 끄샤트리아, 바이샤 계급에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사촌 간 혼인은 근친상간에 해당됩니다. 일부 중부 지역에서는 카스트의 내혼과 촐락 외혼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라즈푸트처럼 자신보다 상위 카스트의 사람과 결혼하는 앙혼이 실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북부지방에서 절대로 금지하는 사촌혼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중부지방은 북부와 남부의 혼인제도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비다인이 주를 이루는 남인도 지역은 북인도와 달리 마을 내에서는 물론 친족 간 혼인도 가능합니다. 선호하는 친족과의 혼인은 자기 아버지의 여자 형제 딸과의 혼인이며 다음으로 어머니의 남자 형제 딸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인도 카스트들은 자신보다 손아래 누이의 딸과의 혼인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부모가 신랑의 카스트와 지위에 따라 신랑 측에 돈을 보내는 인도의 결혼 지참금 제도는 1961년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인도 형법은 모든 지참금 관련 범죄를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결혼 지참금 관련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해진 법적 구속에도 인도의 지참금 관행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희생자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딸이 많은 집안은 딸들을 시집 보내기 위해 고금리 이자의 돈을 빌리다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경제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참금 문제로 발생되는 범죄는 인도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됩니다. 신랑 측이 신부의 지참금 규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신부를 폭행하고 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부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못하면 거액의 지참금을 다시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참금 문제는 특정 종교인 힌두교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슬람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지참금을 자해지라 부르며, 이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혼수품과 신랑과 그의 가족을 위한 귀중품 및 금전 등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인도의 여성은 지참금 관련 범죄의 표적이 되며, 때로는 신랑 측이 더 많은 금전적 재산을 요구하거나 탈취하기 위해 신부를 인질 형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부의 가족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랑이 요구하는 지참금을 순순히 내어줄 수밖에 없지만, 신랑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참금으로 인해 신체, 정신적 가정폭력은 물론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세계에서 결혼 지참금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도에서는 연간 만여 건의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남인도보다 중북부 인도에서의 발생 비율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1961년 제정된 지참금 금지법은 1980년대 두 차례 더 강화되며 엄격해졌지만, 지참금 요구액은 점점 늘어나 딸 가진 부모의 지불 능력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힌두 사회의 뿌리 깊은 관습은 여아 낙태율이 남아 낙태율보다 훨씬 높은 인도 사회의 현실을 당연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